이런 이야기를 좀 하던 와중에 이제 제가 다녀온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민사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아, 네. 우리가 1902년에서 3년 요 무렵에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처음으로 하와이에 사람을 이민시키게 됩니다. 그게 사탕수수 밭에서 네, 주로 네. 사람들이 일을 네. 했는데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탕수수 농장은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 이제 통상을 하게 된 조선에 이제 요청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들어와 있던 미국인이 우리 정부를 좀 설득을 해서 자, 하와이로 좀 사람들을 노동력을 좀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7,400명 정도가 엄청 많네요. 이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사 박물관은 우리가 하와이로 사람들을 이민 보낸 지 뭐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사탕수수 농장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 그 이동진 선생님 세계 테마기의 피지편을 제가 봤는데 거기 가면 가셨어요? 낫지라는 걸 슈거케인, 네. 체험해보는 네, 그 마체테. 장면이 해보셨어요?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그걸 할 때 몇 번 해보고 아 이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안 잘라질 예. 것 같아.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갔을 때는 처음에 갈 때 이제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 주로 가게 됐고 그 성비가 거의 한 10대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남성들이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온 지 좀 돼서 자기들이 여기서 좀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네. 근데 현지의 뭐 미국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는 게 할 수가 없고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신부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도 또 이제 원격으로 인연을 맺어야 돼서 사진 신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미국으로 보내면 그 중에서 이제 남성들이 그걸 보고서 신부를 좀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원격으로 짝을 지어서 혼인 신고를 하고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와이로 여성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신부들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랑 사실 결혼을 약조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서 가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에도 이제 남자들은 네.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이 여성들은 아마 우리 땅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분들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잘 모르겠지만 미지의 땅으로 가보자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서 살기가 어렵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좀 더 다른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다더라. 세 번째는 이제 이 조선에서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 너무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자유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간 사람들이 교육을 좀 덜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겨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간혹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좀 더 부유한 집안에서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 이제 분들 몇몇 분들이 굉장히 상세한 기록을 남기면서 이제 이분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좀 전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진 신부 천년희의 이야기가 네. 굉장히 두꺼운 사료집으로 책이 출판이 돼 있어요. 이 천년희라는 분은 그 당시에 조선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제였대요. 그런데 이게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천년희의 외할머니가
아주 좋은 집 사람이었고 좋은 가문이랑 혼인을 했는데 너무 좋은 집 가문이랑 혼인을 하니까 며느리로서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큰 가문을 이끌어야 되는 이 며느리의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 딸, 천년희의 어머니인 자기 딸을 조실부모한 남자를 찾아서 우리 집안 충분히 잘 사니까 굉장히 신여성. 네, 당시에 굉장히 깨인 사람이네, 굉장히 깨인 진짜. 사람이죠. 그래서 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문의 남자랑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태어난 딸이 천년희 씨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희 씨가 하와이로 가려고 할 때 그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와. 보내주시는 거죠. 와. 너 가서 새로운 땅에서 엄청나다. 죽지만 말고 잘 살아라. 야, 거기는 모계 전통이 굉장히 멋있네요. 굉장한 모계 사회, 굉장하지. 모계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은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하와이라는 어떤 꿈의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정말 초창기 아메리카 드림이죠. 그걸 찾아서 하와이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이 궁금하네. 왔더니 어. 이게 사진으로 볼 때는 남자가 이렇게 멋진 양장 딱 입고 아. 멀끔해 보이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사진가. 왔더니 정말 아주 허름한 옷은 막 땅에서 일을 하니까 네. 온몸이 다 흙투성이고 네. 왔더니 또 이 사람들이 천년희의 첫 번째 남편이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느라고 1년에 그 총 근무일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총 근무일을 채우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인센티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자꾸 무단 결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월급조차도 다 못 받고 집에서 자꾸 술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이 생겼는데 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야. 당시에 야. 이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천년희 씨는 애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시키고 싶었대요. 네. 그래서 대단한 본인이 여성이네. 본인이 와. 이제 각종 일을 해서 자기가 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국가 지도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당시로서는 너무나 깨어 있었던 분이 비록 미국에 갈 때 굉장히 허황된 잘못된 허상을 보고 간 거긴 하지만 가서는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 그리고 이 사회 한인 네트워크 사회를 공고히 해서 여기서 생활을 꾸린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깨인 사람들이었고 뭔가 민주주의나 이런 자유 이런 것을 찾아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 독립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대요. 독립자금. 그래서 그 사람들 사실 사탕수수 농장에서 굉장히 네. 힘들게 일하고 네. 돈을 적게 받았을 텐데 그 돈을 아껴서 독립자금 만들어서 한국을 계속 보낸 거예요. 엄청난 그 사람들이네. 돈들이 모여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한인들에게도 보내고 또 뭐 독립운동을 하던 한반도 벗어나서 연해주나 이런 데서 독립운동 하던데 독립자금을 엄청 보냈고요. 그 돈들이 모여서 인천 하와이 대학교가 인하대. 인하대 기반이 생기고 인하대 이름이 그거야? 인천 하와이 대학교인데요. 예. 그래? 예, 인천이 이제 그런 이민을 보냈던 마지막 조선을 떠난 곳이잖아요. 인천이. 그래서 이민의 역사가 그래서 인천에서 시작인데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교육열이 높으니까 네. 한국에 MIT 같은 걸 만들자 하면서 이제 인하공전을 만들자고 하게 된 거예요. 진짜 훌륭하시네. 네,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믿기지가 않네. 네, 하와이에 있는 이 한인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엄청나네요. 한국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고생스럽게 살았던 분들. 네, 본인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와중에도
얘기 들으면서 물론 그렇게 그 후에 하신 일들도 너무너무 대단하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푼 힘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는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집에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이랬겠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진짜 제일 대단한 것 대단하죠.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국 땅에서 그렇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하와이에만 우리가 그렇게 이주를 했던 게 아니라 멕시코에도 또 그래요? 노동을 하러 갔는데요. 레니갱 같은 레니갱. 네, 네. 그건 이제 선인장 알로에 굉장히 큰 알로에처럼 생긴 용설란인데 이제 에네켄이더라고요. 현지 말로 에네켄이라는 식물인데요. 그래서 애니킹이라고. 네, 네. 그걸 이제 애니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애네켄 농장이 너무 악랄했던 게 예를 들어서 임금이 하루 임금이 35였다고 치면 밥값을 그 안에서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식비를 뭐 35 중에 15는 예를 들어서 식비.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은 숙소.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드는 남는 게 거야, 없죠. 그냥.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의복을 또 자기가 사 입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와, 일을 하면 말도 할수록 안 된다, 진짜. 빚만 계속 지게 되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에네켄 농장에서 보통 한 4년 계약 정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4,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탈출하면 다시 잡혀오고 막 거의 노예네 노예 그죠? 거의 정말 노예처럼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계약이 드디어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자 다시 돌아가자 계약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온 여권이 무효화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한제국. 네. 대한제국이 이제 없어졌구나. 합병이 되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 현지에서 어떻게든 남아 있거나 그때 당시에 거기가 뭐 과테말라 혁명이나 막 이런 그 나라도 막 내부에 분란이 많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용병으로 취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 같이 이 에네켄 농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서로 다른 용병이 돼서 거기서 싸우는 데서 만나기도 하고 김영하 작가님의 그렇죠. 검은 꽃이라는 소설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국인들이 처음에 최초 이민이 이제 하와이랑 멕시코인데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98년도에 쿠바를 여행을 한 네네. 적이 있는데 거기 쿠바 아바나 시내에 갔다가 중국집이 있다는 거예요. 쿠바에. 너무 희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집에 갔는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 근데 한국말로 거의 못해.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서 얘기해 주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멕시코에 있어. 그리고 이민을 갔다는 거야.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애니깽의 후손인 거예요. 그분들 쿠바까지 흘러들어서 그렇죠. 이 중국 요리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말 아는 거 있냐 막 이러면서 장난으로 물어봤는데 그분이 되게 어눌하게 아버지, 어머니. 와, 근데 그게 되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지금 말씀을 하니까 네, 그때가 네. 생각나네요. 그때 그 애니깽의 시대는 이미 한참 전인 것 같지만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 계시고 네. 한국에 방문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민사박물관에 그 하와이와 멕시코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강제로 이주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강제 징용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이민의 역사가 건물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그 아주 꽉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되게 알찬 내용들이 많이. 네, 되게 밀도 있는 내용이 있었고 사실은 저는 안산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거든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이제 경기도 남부에 있었는데요. 제가 안산에 있던 그 시절은 반월공단이 공단, 이제 네. 설치돼서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살던 시절이었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굉장히 어렸을 때 뭐 버스비가 성인 한 140원 정도 했을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버스를 탔는데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탔어요. 그랬는데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이분이 당시 이제 화폐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5,000원짜리인가를 통에 넣은 거예요. 거스름돈을 동전을 엄청 많이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거슬러 줬어요. 그 기사님이 안 거슬러 주고
이 사람은 자기 당연히 거슬러 받을 줄 알고 거기 돈통 앞에 계속 서 있는데 들어가 반말로 하면서 됐어 없어 가서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돈통 앞에서 계속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가 굉장히 기사님이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버스 안에 어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맨날 미국에서 인종차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도 우리가 그런 인종차별을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민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지사지가 정말 중요한 아까 얘기라고 생각을 저도 하는 게 저도 사실 뭐 외국인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그나마 생긴 이유가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삶을 살아보신 네, 거죠. 물론 근데 독일은 그렇게 차별을 많이 하는 나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외국의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아마 그들 문화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당하는 어떤 차별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이상까지는 본인이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서 살아가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는 우리의 동포들과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 아까 그런 버스에서 그런 경험들 근데 내가 정말 그 위치에 갔을 때는 정말 작은 것들도 정말 다 느껴지던데 그럼요. 그 이제 독일 경험 이후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이민사 박물관에 갔을 때 저의 궁금증은 이민사 박물관 이민의 역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나간 재외 동포들의 이야기만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이민 왔던 사람들의 역사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이 이민사 박물관을 만든 것은 그런 해외로 나가서 힘들게 그렇지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자는 의미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또 여기서도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나.